기계화를 통한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과학기술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인 3차 산업혁명까지 산업은 변화를 거듭해왔고 그때마다 국가산업단지와 특구 등 거점 지역은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산업의 흐름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기계와 제품이 지능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설레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 미래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경기도와 대전의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 기존 산업에 스마트함을 입혀 제품의 품질과 생산력을 높이고 그린을 통해 환경과 사람을 지키는 공정한 경쟁과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의 길. 우리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정말 핵심적인 한국판 뉴딜과 맞물려서 대전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부는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자 우리의 오래된 숙제인 지역 중심의 발전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시간 경기도 대전을 포함해 앞으로 3회에 걸쳐 6개 시도의 지역균형 뉴딜 기획을 진행합니다. 먼저 살펴볼 경기도와 대전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핵심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재창조, 사람 중심의 문제 해결을 통한 혁신입니다. 1970년대에 조성된 경기도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와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재창조를 통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겠다는 계획이며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구축과 대전의 트램 건설, 도심 속 물길 프로젝트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새로운 변화를 통해 문제 해결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의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로 불리는 반월시와 단지의 거리. 공장 임대와 매각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불황 탓에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추거나 문을 닫는 곳들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뿐 아니라 이 앞에도 지금 임대가 쭉 붙어 있는데 이 일대가 좀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장사들이 안 되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게가 전부 나가질 않고 있어요 지금. 자꾸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좀 힘들죠. 문을 닫는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산업단지 내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부가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식당 겸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무섭 씨는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외환위기 왔을 때도 내가 이거는 아니라니까. 외환위기 왔을 때도 불이 회사들 보면 우리가 아침에 여기 오면 6시에 와요. 네. 회사마다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잔업하고 야간하고 하니까. 일이 많아서. 그래. 그때 뭐 얘기했는데 지금 없다니까. 우리는 뭐 타격 안 받는다고 볼 수가 없지. 회사가 잘 돼야 우리도 여기서 밥 먹고 사는데 사람이 없다니. 더군다나 또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이건 아니야. 1977년 정부가 서울의 인구 가미를 완화하기 위해 안산시를 반월 특수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이곳과 인접한 시흥군의 염전부지와 화성군의 갯벌부지로 산업단지를 확대하면서 지금의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가 탄생,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문단지로 성장했습니다. 5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자동차와 전자, 조선, 철강 관련 2, 3차 협력 업체들이 모여있는 반월시와 산업단지는 산업의 쇠락과 공장의 해외 이전,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월시와 산업단지 포함 최근 6년 동안 전국 국가산업단지 연도별 가동률은 지난해 78.5%로 상승했지만 올해 70.4%로 큰 하락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속적 영향을 받았고요. 또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일본의 수출 수입 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반월시에는 50인 이하의 기업이 96%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영세한 기업들은 결국은 그 대기업과의 협력, 또 밸류체인 상을 통해서 결국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협업 체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도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정책의 일환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반월시와 지역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혁신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경기 반월시와 스마트 산단 사업단을 출범. 2025년까지 일자리 3만여 개, 신재생에너지 9.4%, 에너지 효율 14% 향상의 기대 효과를 목표로 혁신 데이터 구축 사업,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스마트 에너지화, 물류 플랫폼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데이터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공간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다소비 에너지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화를 시키고 또 환경에 안전한 기업으로 도와드릴 것이냐. 또 사람적 측면에서는 스마트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고 또 주거 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을 방향성을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월시와 산단은 전국 44곳의 국가산업단지 중 산업적 중요성과 산업 기반 파급 효과 등에서 가장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스마트 그린화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37% 넘는 기업이 있고요. 또 실제 고용의 25% 넘는 인력이 우리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생산과 고용의 20%가 넘는 아주 우리 경기도의 핵심 중적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여서 여기에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일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에 확산하는 것이 저희들이 좀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는 디지털 시대의 소득 불균형과 세대 간의 문화적 단절, 정보 격차를 통한 기회 불균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성장 정책관제를 신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개발과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미래 성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현재의 산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디지털 전환에서 낙오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현재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제조업과 현재의 서비스업이 디지털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바뀌고 더 경쟁력 있게 바뀌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전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월시와 단지의 스마트 그린화는 낡고 불편하게 인식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더 젊고 똑똑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친환경적인 산단으로의 변신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경기도형 뉴딜 정책으로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 문제 해결과 공정한 경쟁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 배달앱을 출시했는데요. 민간 배달앱과는 무엇이 다르고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들여다봤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외출 대신 배달과 포장 수요가 늘어나 배달앱 사용은 이제 생활화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가장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지금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고 밖에 같은 경우에 외출하기도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자취 중이라서 하루에 3끼를 다 집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삼시세끼를 다 요리해서 먹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것 같고 급속도로 성장한 배달의 플랫폼 시장 내 일부 기업들의 독식으로
광고비와 수수료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 민관이 협력해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을 출시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경제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서 어떤 이용자, 소비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과중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배달 앱 문제였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조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 배달 앱을 추진하게 됐고, 지난 1일 경기도 화성과 오산, 파주 세 곳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 특급의 출발은 순조롭습니다. 앱 출시 열흘 만에 7만 명이 가입했고 등록 가맹점 수와 주문 건수도 차곡차곡 늘어가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한 횟집입니다. 배달 특급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고 주문을 확인한 주방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만들어진 음식은 포장을 해 소비자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민간 배달 앱을 통해서만 들어오던 주문은 경기도 공공 배달 앱 서비스가 시작되면서부터 배달 특급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작년 비교했을 때 한 80%에서 70% 정도는 지금 하강을 했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뭐 많이 들어와야 하루에 한두 건 들어오겠다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손님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콜수가 좀 생각보다 많았고요. 저희 주말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80건 정도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민간 앱을 통해 최고 10%대의 수수료와 광고비를 지급했던 상인들은 공공앱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광고료 부담은 없어지고 1%대 저렴한 수수료로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달 특급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간 배달앱들에 비해서 이제 광고료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 수수료, 결제망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한 10% 이상이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공 배달앱 시장은 소비자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배달 특급은 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화폐 충전 시 10% 인센티브와 앱에서 지역 화폐 5%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최대 15%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다음 주문 때 5%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 주기 때문에 이 쿠폰은 하루에 한 번 계속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씩 다시 적립금을 주는데 그럼 지역화폐로 배달특급을 결제하면 총 15%를 할인받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이득인 것 같고 수수료 1%, 광고비 무료! 지역화폐 결제하면 10%선 할인 쿠폰이 있어요. 5% 할인 쿠폰. 사장님도 고객님도 이제는 주름 기자! 소상공인들한테는 1%의 저렴한 수수료. 아마 지금 민간 배달앱은 최소 6%에서 15%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확실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 1%고요. 그 다음 이제 10은 저희만이 쓸 수 있는 지역화폐의 기본 10% 플러스 5%를 할인한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입니다. 거기에 이제 100은 저희들이 이제 이벤트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 있는 농산물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배달 특급만의 강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비자와 상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서비스 지역 확대에 대한 지자체들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 특급 2차 사업지 모집에 24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 경기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차 시범지역 3개 지역을 이제 12월 1일부터 출발을 했고 저희가 내년도 2차 지역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24개 지역이 신청을 했어요. 내년도에. 근데 이제 각각의 지자체가 원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인이라든지 인해서 그런 게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내년 초부터 넓혀 나갈 계획이고요. 최대한 빨리 그 내년 안에 그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배달 특급이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꾸준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통한 시장성 강화와 시스템 보완 등이 필요합니다. 배달 특급 쪽에 이메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먹는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먹는 시간에만 먹으니까 주문이 밀릴 수밖에 없는데 타 이제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리 시간을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달 특급은 지금 그게 안 돼서 오더를 받으면 물건이 바로 나오는지 알아요. 배달 특급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업체들이 아직 다양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고요. 그리고 추천 업체들이 이제 추천 매장들이 저한테 바로바로 뜨는데 그 매장들 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배달 지역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그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경기도 주식회사는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현장에서 일부 네. 그 가맹점주들이 분들과 소비자분들이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속적으로 안정화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공공 배달 앱은 지역화폐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빠르게 변하고 성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전의 지역균형 뉴딜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은 과학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기능과 역할이 줄어들면서 과학도시 대전의 위기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덕특구가 있습니다. 1972년에 시작을 알린 대덕특구는 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상당한데요. 1993년 대전 엑스포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덕특구는 침체기를 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 결과에 상업화 미흡, 선도기업 부재, 입주기관 간의 교류 부족, 인접산업단지와의 연계 부족 등을 그 이유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은 디지털 시대의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은 과학의 도시이고 또 2023년도가 되면 대덕특구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디지털 하는데 디지털의 메카가 사실은 대전이거든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디지털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것도 바로 대덕특구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 대전시도 대덕특구 관련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전은 스타트업 파크 조성과 디지털 생태계 강화를 골자로 한 대덕특구 재창조를 통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 지금은 궁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처럼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들이 활발히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전시는 스타트업 파크를 통한 청년 세대의 유입으로 대덕특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결과의 상업화와 선도 기업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덕특구는 2012년에 입주를 시작한 판교 테크노밸리와 비교해 면적과 입주 기업 수에서 앞서지만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2018년 기준으로 대덕특구 매출액은 18조 원으로 판교는 그보다 약 4.7배 더 많은 87조 원이나 됩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연구개발 R&D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왔다 간다면 이제 이 과학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사업화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대전시 등이 준비 중인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는 기술 사업화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도시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와 연결해 정보 제공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민간 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소,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사업 모델로 발전시킵니다. 그 기존의 교통약자들은 그 지자체가 지정한 방식으로 지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만 그 지자체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장애인을 포함한 그 교통약자들은 실제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본 사업에서는 그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이동 신청에서부터 실제 탑승 그리고 하차 시 결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시스템적으로 자동화함으로써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활용 플랫폼이 구축되면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교통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교통약자 스마트 이동 지원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지금 나의 데이터라고 있는 네. 것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나이데이터는 저희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그 내 정보를 수집하고 내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담고 있는데요. 그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이 됐고 어느 곳에 활용이 되는지 될 수 있는지를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뉴딜에서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데이터, AI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 이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이 산업으로 연결되기 위한 이제 제도적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비대면 산업으로 넘어갈 때의 어떤 규제 개선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신산업이 나옴으로써 기존 산업의 어떤 이해관계자 그리고 신산업의 어떤 발생되는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실제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시민 그리고 해당 산업의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대덕특구의 이제 기술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같이 참여하는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공동적으로 이렇게 해결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은 대덕특구 리노베이션과 함께 시민의 삶의 편리함과 친환경을 입히는 도심 속 물길 프로젝트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대전형 그린뉴딜 100대 과제로 도심 속 푸른 물길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와 협업,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그 천혜의 자원인 하천이 세 군데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대전천, 유등천, 갑천 세 군데가 흐르고 있는데 이 하천에 따라서 이제 그 하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좀 보장을 하면서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진 그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뭐 관련 전문가라든가 뭐 환경단체, 사회단체 이런 분들과 전문가 협의 전체적인 시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7년 준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준공 비용이 지하철의 6분의 1, 고가 경전철 대비 3분의 1 수준이면서 공간 활용 능력은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해 대기 오염 저감에 효과가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1% 이하입니다. 승용차가 69%, 승합차가 28%인 것과 비교하면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요즘 한 1만 3천 대 정도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정된 도로 용량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트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고요. 이제 트램을 도입하게 된 가장 취지는 뭐냐면 도심지 승용차 이용을 줄이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게 트램의 주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도시 내 균형 발전까지도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뉴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균형 발전 뉴딜입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서울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도 있지만
도시 내에서의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대전판 뉴딜의 핵심은 원도심 재생 사업입니다. 대덕 특구에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전을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뉴딜을 통해서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대전의 지역균형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과 리노베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산업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불공정 속에서 공정의 기반을 다지고 더 나아가 사람이 행복하고 자연이 숨을 쉬는 곳. 경기도와 대전의 새로운 도전은 도민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정책의 구체화, 현장 목소리 수렴 등 해결해야 하는 숙제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감자 대신 액화수소를 팔러 나왔습니다. 드론 택시인데요. 사람이 타는 드론 택시도 액화수소로. 전라남도 또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해상 풍력을 토령해서 그린 수소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